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토지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꽃피는 춘삼월이고 훈훈한 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침 대통령 선거도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 대통령, 국정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은 대표이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분위기가 다 틀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도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나라의 어떤 분위기와 산업의 모든 지형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된 윤석열,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새만금에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봄으로 해서 새만금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약을 되짚어 봄으로 해서 앞으로 새만금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새만금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저 멀리 지금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새만금이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 에너지가 쏠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가속도가 붙었고 그 가속도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다라고 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가속화된 그런 비행기가 이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경사도를 높이면서 저 멀리 저 높이 창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날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아직도 투자를 안 하고 계신 분이거나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서둘러서 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전에는요, 새만금 투자하면 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투자에 있어서는요, 상승기가 있는데요. 새만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많은 지가 상승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1차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서 좀 어느 중간에 조금 약간 멈칫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됨으로 해서 2차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한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 이거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관련된 어떤 정보가 계속해서 시장에 매스컴에 뜨면 뜰수록 한 번 더 도약하는 새만금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도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2차 도약기는 오히려 1차 도약기보다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2030년도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멈칫되어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든지 원앤원에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좋은 물건을 선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새만금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굵직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새만금의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가시티. 자, 대규모로
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언인데요. 자, 이 얘기는 이미 일찍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이 매립되면서 매립된 지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산과 김제가 부안이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시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매립된 지역만 따로 떼어서 특별자치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어서 광역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새만금을 메가시티로 조성을 하겠다. 자, 근데 그 메가시티 조성하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군산과 김제와 부안이라고 하는 새 지자체를 딱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명한 그 곳이 바로 부안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부안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군 단위에 있는 땅인데 인구 5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도시가 메가시티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개발 가능한 땅들에 대한 지가 상승은 크게 작동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보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정말 새만금에 투자하고 싶은 나라들은, 그리고 기업들은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런 규제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까요? 당연히 좋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대기업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국제투자진흥지구가 지정이 되는 그 순간 새만금은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를 뜰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제공항 얘기는 항상 논란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국제공항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결국에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빨리 개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만금의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철도, 공항, 항만 이 세 가지 SOC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탄력이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요, 이것처럼 메가시티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공항만 철도에 대한 SOC 사업을 더욱더 가속화시킴으로 해서 국내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꿈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직속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현재까지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었었지만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직속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새만금에 대해서 챙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새만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진에 대한 의지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새만금은 어차피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고 비행기가 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뜨는 곳에 바람을 불어서 더욱더 높게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 신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카가 될 것이 바로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 대통령이나 틀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땅값에 대한 2차 도약기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바로 됐으니까 상당히 지금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조직을 할 것이고, 조직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본인들이 공약을 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과정 속에서 새만금 얘기가 나올 것이고, 새만금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슈가 점점점 나옴으로 해서 당연히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띄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올 시점을 대비해서 미리 투자를 해놓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어떤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늦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투자해봐서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투자하러 갔는데 5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6억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한 달 만에 1억을 더 줘야 되는데 어떻게 1억을 더 줘가면서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나중에 10억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새만금은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타이밍 늦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후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살려고 하면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또 멈칫거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만금에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언제든지 원앤온에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맞는 토지, 희소성이 있는 토지, 돈이 될 수 있는 토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